지난주 사설 두 번째 시간 3월 셋째 주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글들입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10개 신문사 18일자 사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글들은 공통적으로 글머리에 틸러슨이 회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류는 그 회견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경향신문, 한겨레, 미국님 부탁해, 국민, 동아, 매경, 중국 들었니, 세계, 한국, 북한 조심해, 중앙일보, 야당은 나빠, 조선일보, 이걸 왜 사설로 썼을까 하는 서울신문,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인용된 회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우리는 노력했습니다만 이는 실패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모든 형태 안에 이 모든 사설들은 군사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북핵 포기해야 대화한다는 틸러슨 장관이 위험한 생각. 한겨레, 대화 협상 비중 키워야 할 새 대북 접근. 국민일보, 틸러슨 장관 중국 방문, 사드 갈등 해소 계기 되길. 동아일보, 대북 행동 강조한 트럼프 정부, 중국 변화 이끌 힘 보여라. 매일경제, 중국 가는 미국 틸러슨, 시진핑 만나 사드 해법 찾아내라. 세계일보, 중국 이젠 석탄까지 대북 제재 뒷문 열어주나? 한국일보, 틸러슨의 강경 메시지, 북한과 중국이 새겨들어야. 조선일보, 대북 정책, 트럼프 대 한국 야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 북 틸러슨이 강경 메시지 명심해야. 서울신문, 대북 전략적 인내 끝났다고 선언한 한미. 그럼 각 사설을 문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글을 썼습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두 글 중 한겨레의 글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경향신문의 글이 왜 더 나쁜 글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겨레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대화 협상 비중 키워야 할 새 대북 접근. 문단별로 살펴보면 틸러슨은 강경 방향을 이야기했지만 북한 문제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접근법은 실패했다는 판단은 타당한 점이 있지만 최근 미국 정부 안에서 거론된 내용도 현실성 없는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 조치를 제외하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를 보면 대화 자체가 아니라 대화를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대중국 대결을 강화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한미 군사 안보 협력 강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늘 살펴볼 10개의 사설 모두
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문맥의 흐름을 망치고 글의 흐름을 망치는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드와 관련 없이 계속되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이다가, 즉 북한 뭐 이러니까 미국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글의 내용을 쭉 쓰다가 느닷없이 사드라는 단어를 틱 던지면서 중국은 사드 관련 보복 조치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뚱맞은 내용을 끼워 넣습니다. 한겨레만이 사드란 단어를 그딴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글의 문맥 흐름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이 점이 경향신문과 비교해서 훨씬 한겨레의 글이 뛰어난 글이 된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는 협력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핵해법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시야가 좁고 무리한 대북 정책을 추구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악화시켰다. 지금의 대행 정부는 이런 정책에서 손을 떼고 정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실질적 대북 대화, 협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곧 출범할 다음 정부의 몫이다. 하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글의 마무리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저는 이 점도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고려까지 하는 건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언론 매체로서 본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글을 쓰는 것보단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글을 쓰는 편이 본인들의 글이 실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사설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북핵 포기해야 대화한다는 틸러슨 장관이 위험한 생각. 이 글은 다른 사설들 문단을 모두 살펴본 후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일보, 틸러슨 장관 중국 방문, 사드 갈등 해소 계기 되길.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런 제목의 글이라면 당연히 사드 갈등 문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야겠죠. 하지만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틸러슨이 방한은 대통령 고리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방한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틸러슨은 시진핑을 만나 중국의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북한 도발을 막는 데 실효적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첫 번째 문단 자체로 하나의 글, 두 번째 문단 자체로 역시 또 하나의 글, 마지막, 정부는 우리 대북 정책이 미중 정책 조율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역시 다른 하나의 글, 이렇게 다른 세 개의 글이 모여서 틸러슨 장관 중국 방문 사드 갈등 해소 계기 되길로 묶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평가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써놨군요. 왜 글을 이렇게 문맥에 흐름이 없이 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사드 갈등 해소 계기를 찾아주길 바라는 글을 쓴다면 차라리 두 번째 문단이 마지막으로 가서 전체적인 글을 마무리 짓는 게 훨씬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동아일보 대북 행동 강조한 트럼프 정부 중국 변화 이끌 힘 보여라 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단은 틸러슨의 회견 내용은 대북 정책이 상당히 강화될 것임을 내비친 의미심장한 발언들이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까지 20년간 미국이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렇게 두 개의 문단을 이번 회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여기에 할애해야 했을진 의문입니다. 다음 문단, 이 다음 문단부터가 핵심인데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핵 해결은 유언하다 라고 정리될 수 있는 문단의 글을 썼습니다. 이걸 좀 거칠고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강경한 방법을 써야만 북핵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흡사 선제 타격론 혹은 전쟁 불사론과 맞닿아 있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미국의 어떤 신문이나 미국의 정치인, 미국의 언론이 썼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보복 공격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선제 타격을 한다면, 즉 전쟁을 하겠다, 전쟁도 불사해야겠다는 말인데, 미국이야 북한과 전쟁해도 크게 손해보는 게 없지만 우리는 실제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나갑니다. 경제는 당연히 폭삭 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굉장히 그냥 어이가 없는 문단입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단호히 못 받고 미국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도 북한도 트럼프를 오바마와 다르게 볼 리 없다 라고 해서 앞에 말했던 틸러슨 장관이 오바마 정책은 잘못했었다 라는 걸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 중국과 북한이 쉽게 말해서 쫄아서 미국을 따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미국이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고 북한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바짝 얼어붙어서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온단 말이야? 아이고, 우린 미국이 하는 말 다 따르겠습니다 할 리가 있나요? 왜 이딴 글을 쓰고 이딴 글을 실어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중국과는 미 틸러슨 시진핑 만나 사드 해법 찾아내라 라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두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 글입니다. 틸러슨은 북한이 비핵화에 중국 역할론을 거듭 제기했다. 틸러슨은 중국을 만나 사드 보복을 당장 중단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굳이 앞에 중국 역할론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차라리 마지막 문단의 내용,
중국을 만나서 사드 보복 당장 중단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 왜냐면 우리는 경제지고 기업들을 돌봐줘야 하는 신문인데 중국이 자꾸 경제적 보복을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그냥 이렇게 솔직한 글을 쓰면 될 텐데 왜 앞에 굳이 틸러슨의 회견 내용을 요약하고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고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은 사드 경제 보복 중단이면서 사실 경제지들은 굳이 왜 사설 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사에서도 우리 기업들 잘 봐주라는 기사 충분히 쓰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세계일보 중국 이젠 석탄까지 대북제재 뒷문 열어주나. 저는 이 글은 상당히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단어 사드를 사용하기 전까진 말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틸러슨은 대북 강경 메시지를 전했다. 전략적 인내 종식 선언은 북한 비핵화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 실패는 중국이 구멍난 제재 때문이다. 국제은행 거래에서 북한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조치를 했지만 중국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틸러슨은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라는 상당히 글의 흐름이 깔끔한 글을 썼습니다. 앞에 정책들은 실패했고 이런 정책 실패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고 따라서 중국을 북한 제재에 동참시켜야 한다. 는 결론까지 글의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 굳이 여기서 사드를 꺼냅니까? 왜 좋은 글을 스스로 망칩니까? 물론 사드 보복이 지금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요소인 건 맞지만 그 내용을 쓰고 싶으면 다른 글을 하나 더 쓰면 되지. 왜 이 글에 굳이 이 내용을 썼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 한국일보 틸러슨의 강경 메시지 북한과 중국이 새겨들어야. 살펴보겠습니다. 틸러슨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을 강력 응징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강대강의 국면을 해소할 외교적 노력도 그만큼 절박해졌다.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과거와 원칙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정책을 편다. 틸러슨은 중국의 적극적 대북 제재 동참이 유일한 현실적 카드임을 인정했다. 여기까지 썼으면 역시 세계일보의 글과 마찬가지로 나름 괜찮게 읽을 수 있는 글이 됐을 겁니다. 물론 세계일보보다 한국일보의 글을 살펴보면 조금씩 글의 문맥에서 튀어나가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사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건은 한미 간이 굳건한 공조다. 중국을 설득하는 힘도 결국 거기서 나온다. 라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공조를 하면 중국이 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줍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게 이익이 돼야겠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외교 협상을 하는 거고요.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고 사드를 들어놓는다고 해서 중국이 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논리죠. 간단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누구누구야 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면 상대방은 기다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 뒤에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라는 말을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부탁을 들어줄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고 협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글은 중국에 가서 중국아, 너희도 북한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 그러면 우리는 한국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사드도 배치할게. 중국이 왜 이걸 들어줘야 합니까? 간단하게 지도책만 펴놓고 봐도 한미 공조가 더욱 단단해져서 사드가 들어오고 하면 누가 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게 뻔한데, 왜 중국이 북한 제재를 동참하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받아주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글, 중앙일보 북 틸러슨의 강경 메시지 명심해야 살펴보겠습니다. 틸러슨은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화 간의 힘을 통한 사태 해결의 의지를 표현했다. 북한은 섣부른 도발이 자칫 정권이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마지막에 틸러슨은 방중기간 전 사드 보복을 하지 말 것을 말해야 한다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경제 보복이 심하면 삼성도 힘들겠죠. 중앙일보의 마음은 잘 이해하지만 굳이 왜 마지막에 꼭 이렇게 사드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해야 했는지, 글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마지막에 글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대북 전략적 인내 끝났다고 선언한 한미. 벌써 앞에 제목부터 이게 왜 굳이 사설을 썼지? 그냥 기사 제목으로 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틸러슨과 회담에서 이것저것 의견 교환했다. 미국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즉, 이걸 왜 사설을 썼지? 이걸 왜 사설 내는 걸 받아줬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글입니다. 그냥 기사만 쓰세요. 어차피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 의견을 뒷받침할 논리를 만들기 어렵다면 기사만 쓰고, 사설은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사건들 많으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다른 신문들 다 낸다고 꼭 서울신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설을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압박감 느끼지 말고 할 말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선일보 대북정책 트럼프 대 한국 야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이 글은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사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 전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북핵 포기해야 대화한다는 틸러슨 장관이 위험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 방한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20년간 북한과의 대화는 실패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선 핵포기 후 대화 방침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대화와 협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회견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화해야 한다 로 첫 번째 문단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인식과 평가는 위험하다. 과거 북미 대화가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나 6자 회담에서의 9.19 성명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핵 해결이 전기를 맞은 바 있다. 이는 대화로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미 양측의 불성실한 합의 이행 태도, 미국의 반북 정권 등장으로 이를 그르쳤을 뿐 대화의 효율성은 충분히 확인했다. 오히려 대화가 없는 기간에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다. 이건 사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대화가 있었던 기간에도 핵 미사일 능력을 개발했을지 안 했을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전임 오바마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방치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문제를 키웠다. 틸러슨 장관이 한국의 차기 정권이 대화를 중시하는 야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못을 박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지만 대화를 포기하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중시한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힘으로 북한을 억눌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로서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대화를 통해서도 특별히 해결된 건 없었고 억눌려서도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 문단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모순에 빠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의 발언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한국인들의 입장이라고 한국인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 앞서 살펴봤듯이 선제 타격론을 옹호하는 듯한 사설을 쓰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도 있는데 모든 한국인들의 입장이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라고 쓰는 것 역시 위험한 문장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주변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까지 미국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틸러슨 장관의 방안이 처음인데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정하지 않았고 한국은 최고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여서 그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일본, 한국, 중국 순방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틸러슨 장관의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생산적인 북핵 해결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사실 이렇게 끝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냈어도 마지막 문단이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하고 생산적인 북핵 해결책 마련, 이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경향신문도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대화가 중요하다 라고 했지만 실제 대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제 본인들이 스스로 글에 썼듯이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해결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외교력을 모읍니까? 못쓴 문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쓴 문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못쓴 글로 만드는 문장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양국 관계와 북핵 해결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끝내는데, 일단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글 전체를 끝내는 것도 굉장히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어서 굉장히 후진데, 심지어 생뚱 여기서 사드를 왜 갖다 끼워 넣습니까? 북핵 포기해야 대화한다는 틸러슨 장관의 위험한 생각과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제목의 글을 마무리 짓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뭔가 사드에 대한 강박증이 걸린 것처럼 모든 사설들이 사드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겨레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다 잘못 썼습니다. 하나같이 다 후지게 썼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선일보의 명문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제목: 대북정책 트럼프 대 한국 야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여기서 야는 한국 야당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서울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이 핵무기 대량殺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면 나는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포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선제 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위협 수준을 더 높여 어느 수준까지 가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는 등 금지선을 넘으면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서 본인들의 문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앞에 이 많은 문장을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 기사 쓸 거면서 간단히 요약해서 쓰지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설인데 앞에 간략한 사실만 제시하고 그 사실에서 파생된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쭉 전개해야지 앞에 왜 이렇게 굳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잡설입니다. 깔끔하게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대북 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갈 것을 시사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글을 못 쓰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석 달 동안 어떤 금기도 두지 않고 대북 정책을 검토해왔다. 틸러슨 장관이 그 결과와 관련해 이날 서울에서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앞에 문단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도 없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대북 압박은 최고조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군사행동 언급은 시기상조이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회견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했다. 압박도 대화도 어중간했던 오바마 정권 시절이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또
핵 동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했다. 중국과 국내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것이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대화 재개다.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국내 좌파 진영이 대체 어떤 진영인진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워낙 오른쪽에 있으니까 본인들 기준으론 다 왼쪽이겠죠? 뭐랄까,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다, 조선일보죠. 일부러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신문이라는 걸 잠깐 깜빡했습니다.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신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닌데, 이딴 글이나 쓰는 신문인데 제가 무언가 심각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까지도 그냥 기자회견 내용 설명입니다. 굳이 사설로 쓰지 않고 기사로 냈어도 충분했을 내용입니다. 즉, 글의 절반을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쓰는데 할애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쓴 내용은 이 한 단어를 쓰고 싶어서입니다. 국내 좌파 진영, 국내 좌파 진영, 국내 좌파 진영. 이럴 거면 앞에 쓸데없이 글 많이 쓰지 말고 세네 문단을 그냥 국내 좌파 진영 나쁘다, 국내 좌파 진영 나쁘다, 국내 좌파 진영 나쁘다 라는 글로 쭉 도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18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다. 아, 이걸 하는 지금은 드러나 있죠. 사실 별 말 없이 끝났죠. 대북 봉쇄는 중국에 달린 문제다. 미중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경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이 이를 이용해 곧바로 대형 전략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문단입니다. 글의 흐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문단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건 북한이 대형 전략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앞으로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꺼진 북풍 다시 보자 하는 식의 부채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글도 후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도 후지고. 마지막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내 상황이다. 사실 앞에 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좌파 나쁘다, 북한은 위험하다, 요렇게 두 문장만 쓰고 바로 이걸 썼어도 크게 글의 내용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5월 9일 대선까지는 국정 공백이나 마찬가지다.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찬일 정도 잡지 않았다. 우리 사정이 비정상이니 뭐라 할 수도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러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이번에 확인된 미의 대북 정책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햇볕 정책을 다시 펴겠다고 한다. 북에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식이다.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선 북의 현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들어가는 북의 현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글을 한번 써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런 글 쓸 수 있는 양심을 가졌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하는 방어무기인 사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중국과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붙어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을 막는 용도로서는 더더욱 그렇죠. 사드만 놓으면 북한 미사일 다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북한 미사일 날아오면 다 격추시킬 것처럼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간에 먼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60여 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명확해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판단할 수 있다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한다는 겁니까? 국민이 뭘 판단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 사설 두 번째 시간